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강신업 변호사입니다. 부장판사가 본 한덕수 헌재 재판관 지명, 이재명 계획 물거품됐다. 한덕수가 헌재 재판관을 지명함으로써 이재명의 계획이 물거품됐다는 겁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윤 대통령의 파면 과정 그리고 결과 모두 잘못된 것이다. 사법사상 최악의 재판이다. 그러니까 헌재 재판은 사법사상 최악의 재판이다. 부장판사 출신의 변호사가 얘기하는 겁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을 지명한 것은 이재명의 셀프 사면을 막아낸 것이다. 이재명이 나중에 말이죠, 헌법재판소를 통해서 셀프 사면을 시도할 가능성이 있거든요. 왜냐하면 위헌법률 심판 그렇게 해갖고 이재명을 예를 들어서 유죄로 판단하면 그 법이 잘못됐다고 그렇게 가지고서 셀프 사면을 시도할 수가 있는데 그걸 일단 막아낸 것이다. 또 한덕수 권한대행은 헌재 작용화를 막아낸 것이다. 이재명은 말이죠, 후임 대통령이 임명해야 된다라고 말을 했는데 그거는 이재명이 자기가 대통령 된 걸로 착각하는 것이다. 인사청문회 침해? 웃기는 말이다. 권한쟁의 심판 인용? 가능성 없다. 이재명이 3연속 무죄 선고를 받는다? 그건 100만 분의 1의 확률이다. 지금 이재명을 빨리 소환해야 된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김익현 변호사라고요. 전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 출신입니다. 김익현 변호사라고. 지금 법무법인 서휘에 있죠. 이분이 이번에 매일신문 유튜브에 나갔습니다. 이동재의 뉴스 캐비닛이라고 하는 데서 나가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저는 솔직히 우리나라 역사상 최악의 재판이었다고 생각합니다. 헌재 재판 말하는 겁니다. 대통령 파면한 재판 말이죠. 결과가 중요하면 과정이라도 공정하고 방어권을 보장해 주는 것이 재판의 현실인데 과정과 결과가 모두 잘못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헌법학계의 태도 허영 교수님께서는 다수의 폭정의 길을 넓혀준 위험한 결정, 다수 폭정의 길을 넓혀준 위험한 결정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간략히 말씀드리면 비상계엄은 통치의 의무로 원칙적으로 사법심사의 대상이 안 됩니다. 그리고 어떤 나라에서도 비상계엄 등 국가 긴급권 행사로 처벌, 파면된 사례가 없습니다. 세계 대통령 탄핵 심판사에 있어서 부끄러운 선례가 된 것입니다. 또 내란죄 처리에 대해서는 각하를 해야 되는데 억지 주장으로 허용을 했습니다. 또 탄핵의 증거는 헌법재판소법과 형사소송법을 어기고 수집한 것이고 또는 오염된 증거라는 점, 이거는 홍장원 1차장의 메모, 특정 사령관의 진술 이런 거겠죠. 그런데 또 설시에 보면 이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국회 권한 행사가 의법 부당하더라도 탄핵 심판 등으로 대처할 수 있다. 국회의 권한 행사가 의법 부당하더라도 탄핵 심판 등으로 대처할 수 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국회는 탄핵의 대상도 안 되는데 그것도 모르고 하는 말 아닙니까? 정말 기가 막힙니다. 아니 국회의원은 탄핵이 안 된다는 걸 모르고 국회의 권한 행사가 의법 부당하더라도 탄핵 심판으로 대처할 수 있다. 이게 무슨 액세서리입니까? 헌법재판관이 말이죠, 기본도 모르고 하는 소리입니다. 오히려 헌법을 수호해야 하는 헌재가 오히려 헌정 질서를 파괴한 것입니다. 제가 윤 대통령 탄핵이 되고 나서 그나마 우파에서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 생각해 봤는데 정말 좌편향된 헌재를 고쳐야 하고 그것은 4월 18일 날 퇴임하는 두 번의 재판관 후임을 한덕수 대행께서 임명하는 것이다. 제가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4월 6일에 한덕수 대행께서는 두 분의 후임을 임명하시라 이렇게 영상을 올렸는데 의원이 그게 맞아떨어져서 이틀 후인 어제 4월 8일에 이완규, 함상훈 두 분을 지명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김익현 이분도 영상을 이제 올리는 유튜브 같은 걸 하는가 봅니다. 그래서 자기도 영상을 올려가지고 하신 일이 뭐냐, 지금 하신 일이 뭐냐 찾아보니까 4월 18일에 두 사람 퇴임하면 빨리 그 두 사람 후임을 임명하라. 근데 그렇게 한덕수 대행이 했다 이 말입니다. 아쉽긴 하지만 헌재에서는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게 위법이라고 명확히 하고 있는 상황에서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고 대통령 몫의 헌법재판관 두 분만 임명하기에는 너무 어려우실 겁니다. 그래서
마 후보를 임명하고 두 번의 헌법재판관을 지명한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김익현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김익현 변호사는 또 이렇게 말합니다. 함상원 부장은, 즉 함상원 헌법재판관 지명자는 제가 서울고등법원에 배석판사로 근무할 때 같이 배석판사를 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 잘 알겠네요. 고등법원 판사가 많거든요. 근데 뭐 당연히 알고 그런 사이였고, 최근에 서울고법에서 근무하셨잖아요. 제가 재판을 많이 받았습니다. 재판 받은 게 아니라 제 의뢰를 대리해서 많이 들어갔는데, 제 의뢰인이 준비 서면을 막 100페이지씩 이렇게 냈어요. 근데도 저 같아도 막 야단치거든요. 근데 조용히 주의만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성품도 좋으신 거고, 중도로 알려져 있지만 김경수 경남지사의 드루킹 댓글 사건에서 2년의 실형을 선고했지요. 그리고 하여간 저처럼 대학교 4학년 때 합격해서 소년 등거하신 분입니다. 그분이 67년생이고 연수원 21기, 저는 19기고 65년생, 2년 제가 선배입니다. 그러니까 함상호는 67년생이고 지금 김익현 전 부장판사는 자기가 65년생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김익현은 연수원 19기라고 자기를 얘기하고 있네요. 네, 함상호는 연수원 21기고요. 지금 김익현 변호사가 서울중앙지방법원의 부장판사를 지냈던 김익현 부장판사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 김익현 부장판사가 말이죠. 아주 요새 우파의 아주 그 투사로서 역할을 잘하고 있는데요. 지금 얘기하는 것처럼 이번에 헌법재판이라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재판이라는 거죠. 지금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그전에 여러분께 말씀드렸던 것과 하나도 다르지 않잖아요. 그래서 지금 김익현 부장판사가 얘기하는 거, 지금 한덕수 대행께서 정말 잘하셨다. 한덕수 대행께서 헌재의 지금 작용화를 막아주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지금 여기서 만약에 임명을 하지 않으면 그러면 정말 그걸 가지고 이재명이가 어떤 식으로든 간에 헌재를 이용한다든지 또 뭐 해서 셀프 사면을 할 것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임명에 대해서는 너무 잘한 거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또 권한쟁의 심판했잖아요. 이번에 또 헌법재판관 지명하고 또 임명하려고 하는 거에 대해서. 근데 그거는 말이 안 된다. 이렇게만 얘기하고 있습니다. 볼까요? 권한쟁의 심판은 자기 권리를 침해받은 사람만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지금 국회가 침해받은 건 없고 굳이 침해받을 주체를 생각해보면 6월 3일에 선출된 차기 대통령이잖아요. 그래서 국회는 청구인으로서의 자격이 없을 겁니다. 없다 이거죠. 없다. 그러니까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할 그런 어떤 자격이 없다. 그리고 이게 직권남용이니 뭐니 하는데 한덕수 권한대행이 무슨 직권남용입니까? 직권남용이 될 가능성은 없다. 또 이렇게 김익현 이분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또 민주당에서 뭐 우연성이 다분한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을 여러 개 냈잖아요. 좀 설명드리면 임기가 만료되면 재판관의 임기를 6개월 연장한다. 뭐 이런 이상한 법을 만들었는데 이거는 뭐 한덕수 권한대행이든 누구든 거부권 행사하면 된다. 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김익현 이분은 또 이렇게 말합니다. 이완규 법조사장을 지금 저희들이 얘기하고 있는데 그나마 이완규 같은 사람이 들어가야만 저 정계선이라든지 또 마은혁이라든지 이런 사람들과 서로 대칭돼서 규정을 잡을 수 있다. 또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김익현 이분이 요새 아주 상당히 잘하고 있다는 말씀 드리고요. 어쨌든 간에 지금 이와 같은 사람들이 또 부장판사를 지낸 분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좀 활동을 많이 해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또 마지막으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공직선거법 사건 2심에서 무죄받고 우진교수 사건 1심에서 무죄받고 그 전에 또 대법원에서 또 지금 무죄받고 그랬는데 대장동 사건 2심에서 또 지금 뭐 무죄가 나올 것이냐 뭐 이런 거 대장동 사건 이제 지금은 아직은 대장동 사건은 1심이죠. 근데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제가 수학적으로 계산을 해봤는데요. 세 번의 무죄가 지금까지 나왔잖아요. 41.7%인데 머리가 복잡하니까 그냥 1%라고 생각해 본다면 무죄가 3번 선고될 확률이 100만 분의 1이더라고요. 100만 분의 1의 1. 참 이런 확률로 나올 수 있는 일이 이재명 대표에게만 일어난다. 이런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지금 이재명은 계속해서 무죄를 받았잖아요. 근데 그렇게 무죄를 받을 사람 가능성 한 사람이 그럴 가능성은 100만 분의 1밖에 안 된다는 거야. 원래가 검찰이 기소하면요 무죄율이 그렇게 높지 않아요. 우리나라는 검찰이 엉터리 기소는 별로 안 하거든요. 그래서 무죄율이 뭐 3, 4% 이것밖에 안 돼요. 뭐 그렇게 본다 하더라도 특히 1심에서 유죄가 나온 게 2심에서 무죄가 나올 가능성은요
그리고 또 2심에서 유죄가 나온 게 대법원에 가서 무죄가 나올 가능성은요 거의 없어요. 근데 이재명에게만 그것이 통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상하다고 생각하는 거죠. 사법부가 정말로 제대로 하고 있는지 의심하고 있습니다. 김익현 전 부장판사 이번에 헌재재판관 지명 잘 됐다. 한덕수 권한대행이 말이죠. 그리고 이재명 계획이 물거품됐다라고 얘기하면서 지금 이재명을 막아 서야 된다. 세워야 된다라고 하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 대해서 많은 댓글 달아주시죠. 그리고 김익현 부장판사에게도 응원해 주시죠. 전 부장판사에게도 말입니다. 강신업 TV입니다.